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천공 스승님의 법문입니다. 수행자에게 음식이란 무엇인가? 이 자료를 통해서 수행이란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이 사회적 기여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승님의 좀 독특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이 자료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도 이 가르침이 우리 일상, 특히 매일 하는 이 먹는 행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이란 어떻게 연결될까? 뭐 그런 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근데 시작부터 좀 놀라운데요. 스승님께서는 특정 종교인이나 뭐 도인, 이런 분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전체를 수행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수행하면 뭔가 좀 특별한 걸 떠올리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점이 이 법문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데요. 스승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 자체가요.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다져진 뭐랄까 일종의 수행터라는 거예요. 땅 자체가 수행터다. 네. 특히 그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의 큰 진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국호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요. 뭐랄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각자의 방식이요? 예를 들면요? 네,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정보를 듣거나 어떤 기운 같은 걸 느끼거나 심지어는 뭐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거나 그냥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것까지도요. 전부 다 넓은 의미에서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가 이 삶 속에서 계속 뭐랄까 자신을 갈고 닦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꼭 뭐 산에 들어가서 특별한 수련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수행의 장이고 그 안에서 부딪히고 배우는 모든 과정이 그게 다 수행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또 재밌는 게 그럼 모두가 수행자인데 왜 수행 주기에는 좋은 음식을 좀 피해야 한다고 하실까요? 뭔가 금욕 그런 건가요? 아, 스승님은 그 이유를 절제에서 찾으시는 것 같아요. 수행이라는 게 본질적으로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좋은 음식, 그러니까 어떤 감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에 너무 빠지게 되면 음. 마음의 중심을 잃는다는 거죠. 약간 밥 퍼먹는 돼지처럼 그런 본능적인 욕구에만 휘둘리게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야, 좀 표현이 강하시네요. 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 이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능력,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면의 답을 얻지 못했는데 섣불리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막 내세우는 건 그냥 과시일 뿐이고,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정보나 비판도 거부하지 않고 일단 받아들여서 자기 내면에서 이걸 깊이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받아들인다. 네. 좋은 음식에 그 즉각적인 즐거움에 빠지면 이런 내면의 소화 과정이나 절제를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뭐랄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스승님은 기성세대랑 다르게 젊은 디지털 세대는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딱 선을 그으세요. 잠깐만요. 그럼 기성세대는 수행자인데 젊은 세대는 아니다. 그 기준이 정확히 뭐죠? 이거 듣는 분들 중에는 좀 단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세대론하고 연결되면서 좀 날카로운 지적이 나와요. 스승님 관점에서는 이 디지털 세대는요, 이전 세대, 그러니까 부모나 사회 또 여러 가르침을 주신 분들이 수행을 통해 찾아 놨어야 할 그 답 있잖아요. 네. 답. 그 답을 얻으러 온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세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길을 찾기보다는 답을 받으러 온 세대다. 그렇죠. 스스로 길을 개척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수행자라기보다는 이미 마련된 답을 기대하고 그걸 찾으러 온 세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는 엄청 발전했는데 정작 젊은 세대가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해 정말 필요로 하는 명확한 답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던 수행 중이었고 젊은 세대는 그 답을 이제 얻으러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사회에 명확한 답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마치 이전 세대가 길을 잘 닦아놨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이정표가 제대로 없는 느낌. 이게 바로 젊은 세대가 겪는 혼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스승님은 이 답의 부재 상태가 기성세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연구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세요. 연구요? 네, 연구.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쌓았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예를 들면 뭐 현대적인 가정생활의 원칙은 뭘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나? 직장생활의 의미는 뭔가? 이런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깊이 연구하고 정립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아, 그냥 지식만 쌓고 현실적인 지침은 만들지 못했다. 네, 뭐 예수님, 부처님, 하느님 이런 기존의 종교적 가르침에 그냥 기대고 믿는 그런 신앙적인 태도에만 머물렀지 사회 구성원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 없는 상태가 젊은 세대의 고통이나 방황, 심지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의 아주 뿌리 깊은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하시는 거죠. 와,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네요. 네. 물질적인 발전 속도를 정신적, 사회적 지혜의 성숙이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깊이 있는 통찰이 부족하다는, 뭐랄까, 통렬한 지적인 셈이에요. 자, 그럼 이런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하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수행의 의미, 뭐 세대 간의 문제, 사회적인 답의 부재, 이런 큰 이야기들이 결국 먹는 행위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점에서 딱 만난다는 거잖아요. 사회적 기여랑 먹는 행위 사이에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 핵심 원칙은 아주 명료합니다.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먹을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기여한 만큼 먹을 자격이 있다. 네, 스승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먹는 빵 한 조각, 밥 한 공기에도요, 그게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 그러니까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깊이.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 같으면서도 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 육신을 보존하는 이유가 단순히 생명 연장, 이걸 넘어서서 그 힘으로 사회에 더 나은 기여를 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기여를 하기 위해 먹는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회에 기여하는 건 별로 없이 좋은 음식만 탐하게 되면요. 그 음식에 담긴 에너지와 노력, 스승님 표현으로는 그 질량만큼의 어려움을 다른 형태로 반드시 겪게 된다.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질량이요? 음식의 질량? 네, 여기서 질량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스승님은 이걸 그냥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사람들의 노력, 에너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그 무게와 연결해서 설명하세요. 음식을 단순히 개인의 영양 섭취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죠. 사회적 관계, 책임의 문제로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각이죠. 스승님 자신의 경험담이 이 원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불산에서 17년간 수행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강렬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17년간의 산중 수행 경험은 이 기여와 음식의 원칙을 정말 몸소 실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산에 들어가셨다고 해요. 죽으려고요? 네. 그런데 막상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 스승님 표현으로는 그 못남, 이걸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게 되셨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산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게 먼저였군요. 그렇죠. 그게 수행의 진짜 시작점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간 동안에요. 산신제 지내고 남은 음식이나 등산객들이 놓고 간 좋은 음식 있잖아요. 네. 거기엔 일절 손을 안 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스스로 세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와, 정말 철저하셨네요. 네, 대신 사람들이 버린 음식 중에서 아직 먹을 만한 걸 주워다가 깨끗이 씻어서 먹으면서 연명하셨고 등산객들이 놓고 간 좋은 음식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가지런히 다시 정돈해 두셨다고 해요. 아, 본인은 안 드시고. 네, 이 행동이 단순히 그냥 고행을 위한 고행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그 처절한 자기인식? 거기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적인 깨달음이 행동으로 그냥 드러난 거죠. 와, 그렇게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수행을 하신 후에
그 후에는 음식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여전히 좋은 음식은 피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관점을 갖게 되셨을까요? 수행을 마친 후의 삶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스승님은 현재 자신은 먼저 다가가서 막 가르침을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묻는 사람에게만, 묻는 사람에게만요. 네, 묻는 사람에게만 답을 주고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든 길거리의 노숙자든 상관없이요. 감사의 표시로 주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신다고 해요. 이제는 받으시는군요. 네.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 좋은 음식을 일부러 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받는 그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탐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 그렇죠. 과거 수행 중일 때는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좋은 음식을 거부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주어지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랄까 일종의 에너지 교환 같은 거죠. 비행기 좌석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등석이든 일반석이든 그냥 주는 대로 앉으신다는 거. 그건 뭔가 세상의 기준이나 가치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가격이나 뭐 사회적 지위 같은 그런 외적인 기준에 상관없이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태도. 이건 정말 치열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 내면의 중심을 잡은 사람, 즉 세상의 가치 판단이나 기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스승님은 설명하세요. 네. 아이스크림이나 양말 같은 아주 작은 선물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걸 주는 사람의 마음, 그 정성을 받는 거라고 강조하시죠. 마음을 받는다. 네. 특히 돈으로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돈에 담긴 가치, 즉 진략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으신대요. 예를 들어 양말이 필요하다면 가장 저렴한 거, 세 켤레 1,000원짜리 양말 이런 비유를 쓰시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사고 남은 돈은 아껴두었다가 정말 필요한 곳, 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질 자체보다는 그 가치를 존중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물질에 대한 집착보다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음식과 삶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스승님처럼 뭐 17년 동안 산에서 쓰레기 줍고 버려진 음식 먹고 이런 극단적인 수행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스승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또 명확합니다. 과거 자신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고행은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이 점을 분명히 하세요. 스승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너희까지 그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해서 깨칠 그 근기가 안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기가 안 된다. 좀 직설적이시네요? 네. 시대가 변했고 또 각자에게 맞는 수행의 방식, 삶의 방식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좋은 음식을 일부러 피하거나 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거군요. 대신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음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더 열심히 배우고 성장해서 사회에 더 질 높은 기여, 스승님 표현대로 질 높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어쩌면 현대적인 의미의 수행이거나 아니면 올바른 삶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음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다시 세상에 빛으로 돌려주려는 마음가짐.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감사함, 그리고 기여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예요. 좋은 음식을 맛있게, 감사하게 먹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내 역량을 키우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조언이죠. 먹는 행위 자체를 억압하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식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일 하는 이 먹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생존이나 만족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과 기여라는 더 큰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오늘은 천공 스승님의 법문을 통해서 수행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넓게 해석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사회적 기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서 매 끼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서 뭐랄까 감사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은데요. 스승님은 젊은 세대가 겪는 혼란의 원인 중 하나로 기성세대가 시의적절한 연구를 통해서 답을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잖아요. 네, 연구의 부재.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넘쳐나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죠. 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지혜, 그리고 나에게 유용한 삶의 지침을 분별해내는 능력, 그 능력 자체가 부족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분별력. 네. 그렇다면 청취자분들께 연구란 단순히 학문적인 탐구를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진실과 지혜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분별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찰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